10월 4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휴장을 했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시아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황생, 홍콩 지수가 1%대,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아마 헝다그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헝다그룹이 홍콩 증시의 거래 정지입니다. 계열사들도 거래 정지가 당했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계열사가 이제 중국 뭐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 그냥 채권 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래 정지를 하고 여기서 어떠한 제휴처가 나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헝다 리스크가 내일 재개장하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해 증시는 안 빠졌는데 홍콩 증시가 2%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혼조세로 내일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잘 쉬었어요. 잘 쉬었지만 충분히 내일도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이제 국제유가가 뭐 100달러 간다. 이거는 뭐 사실 이번 1분기부터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그리고 천연가스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업종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친환경 정책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근데 이 WTI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뭐 바다에 나가서 석유 시출한다던가, 그리고 뭐 이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바닥에 막 하는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석유 시출을 새롭게 뚫지 않고 있어요. 이 에너지 정책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경우는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이번 연도 1분기 때 텍사스에서 강추위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텍사스에서 풍력 발전 프로펠러가 다 멈췄습니다. 눈으로 얼어붙어서. 근데 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는 겨울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태양열, 풍력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작동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연가스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르고 있고,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까지 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뭐 석탄이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라든가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S-오일, 뭐 GSE, 대성에는 이런 업종들이 초강세를 보여줬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중국에 대한 기업들 상장 폐지에 대한 카운터를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예전에 중국판 스타벅스 기억하시나요? 루이신 커피가 재무를 들여다봤는데, 상장을 시키고 재무 들여다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농담식으로 이제 코드 번호가 앞에 구자로 들어가는 종목은 걸러셔야 된다. 왜냐면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기업은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가 확실치 않아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험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이신 커피가 상장 폐지가 되고 여기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상승시킨 두 가지 재료가 바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랑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 블로그는 올려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시황으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뉴욕 증시 상승 종목인데, 지금 체크해놓은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 항공, 크루즈 업종들,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소비재, 이제 뭐 비자라든가 카드를 이제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런 마스터카드, 비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재료가 바로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머커의 컴퍼니에서 개발한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뭐 국전약품이라든가 뭐 한국 비엔시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된 상승폭을 보여줬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를 넘어서서 위드 코로나 재료가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을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미 뉴욕 증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먹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비강용 뿌리는 치료제라든가 좀 쉽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항공 여행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게 마감했는데, 이제 머크앤컴퍼니에서 8%대가 올랐어요. 코로나 먹는 치료제 개발 중.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으로 부스터 이슈도 있지만은 지금 심장염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1%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국제유가가 3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엑스모빌, 쉐보론, 코노코필리스 탑3죠. 이 유가 관련 테마주들 상승폭이 크게 나왔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OTT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이 정도구나 라고 글로벌에서 이제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뭐 84개국인가 5개 국가에서 1등 했다고 하죠, 오징어 게임이. 그래서 디즈니도, 야 이거 디즈니 이제 정말 디즈니 플러스 오픈한 다음에 막 마블 시리즈들이 전 세계적으로 1위 한다면 파급력 엄청나겠지? 라는 기대감에 크게 올랐고, 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오징어 게임에. 그리고 불사작 건강치료제 개발 소식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이 카드 결제 관련 테마주들이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온 테마 탑10인데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 제가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은 정말 옛날에 한번 집어드렸죠. 이거는 루시드가 아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이 두세 배에 가는 정말 규모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존이 투입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고,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에코캡으로 뭐 정말 3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시가스, 이 얼른 희귀금속, 히토류, 그리고 자원개발은 한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GSE, EG, 뭐 SOE 가장 큰 수혜주로 최근 크게 탄력 상승이 나왔고,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주, 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로 엔터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가 또 한 테마로 엮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업종이라든가, 왜냐면은 OTT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값어치도 올라가겠죠. 이번에 버킷 스튜디오가 왜 올랐습니까? 이정재 출연 사무실이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이정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고체 관련 테마주는 뭐 제가 CSI, 한농화성 지지난주에 추천해서 정말 크게 지금 수익 보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시작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도 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테마주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인도주 석탄이 부족하다, 2차전지 전고체 관련 테마주는 벌써 뜨겁다. 일본에서 지금 가장 먼저 상용화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다음 넥스트 레벨이기 때문에 그 넥스트 레벨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매수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죠. 여기에 한농화성 CSI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 주가 상승 종목 탑10입니다. 자, 선도전기 오늘 뉴스가 나왔죠.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을 했다.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과해야죠. 우리 저 폭파시켰으면 건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그게는 국동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모델 확인해서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40%대. 그리고 대원화성, 뭐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관련 테마죠. 대유에이텍은 좀 재밌어요. 대유그룹은 예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대선 최종 후보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거기 일성건설이 크게 많이 올랐고, 일성건설은 여기에 선도전기처럼 경협주에도 엮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온 그룹주들도 굉장했어요. 코롱 플라스틱이 그 중에 대장주로 크게 많이 올랐고, 이게 이번 주만 27%지 단위가까지 걸렸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본다면은 60%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을 대장으로 코롱 그룹주들이 정부의 수소 정책에 맞춰서 그룹도 수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상승했고, 자, 코스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이 또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경협주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테마주들,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꾸준하게 이번 주에는 강세 섹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종목이 바른손, 이제 바른손 ENA가 봉준호 감독과 추가로 2편 더 영화 찍는다는 소식에 투자처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52주 신고가를
기고 있다가 뭐 한 주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테마주는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전약품이 한국 BNC 다음으로 지금 경구용 치료제로 좀 치고 나오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뭐 골드퍼시픽도 있고 시풍제약도 있고 현대바이오도 있는데 한국 BNC 국전 다음으로 국전약품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트로스, TS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화학 관련 테마주로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코스닥이 확실히 테마주가 더 많이 이게 테마주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의 테마주라든가 정책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뉴스까지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주도 우리 강세업종 섹터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화요일부터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이제 중국 증시가 휴장을 해요. 중국 증시가 휴장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 증시가 휴장하게 되면은 중국 증시에 들어갈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올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가 좀 추가적인 이 자금의 유입을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다. 7일까지 휴장을 하니까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이제 일정으로 인한 이슈는 많이 없습니다. 주고봐야 될 거는 어차피 최근에 나왔던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는 너무 많이 나왔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뭐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두 종목이나 상장을 하죠, 목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화수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좀 증시가 흔들리고 수요일날 방향성 나타나면은 글로벌 증시 방향성 나타나면은 목요일날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게 현금을 좀 확보하는 투자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밴드 최상단 기록했거든요. 확정 공모가가.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기준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요일도 CU테크도 상장을 하고, 이것도 밴드 상단이죠. 밴드 상단에 상장하고 뭐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 예정이다. 그 외에는 크게 이슈가 없는, 지금 중국 굉장히 중요하죠. PMI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바로 10월 10일 날 주말에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지만은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중간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야당 쪽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좀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셨다. 그리고 중국 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발 리스크가 가장 크겠지만은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재료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남북 종전선언이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종목들 추가적으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지난 뭐 일정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한번 맞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죠. 저도 월요일날 쉬니까 오늘 찍고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테마 한번 잘 잡아서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뭐 장전 시장, 마감 시장, 그리고 장중에 꾸준하게 뉴스 이슈 올려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몇 시간 안 되는데 푹 쉬시고 내일 장전 시장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